네, 오늘 소개하는 책입니다.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변호사 이완규. 이완규 씨는 현재 윤석열 그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에서 많은 그 토론회 국민의힘 대변 나와서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비호하는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 공수처법 을 개정안을 비판하는 책을 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비판하고 또 여기서 많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몇 가지 키워드는 저희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배심제는 현재 일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배심제라고 해가지고, 그,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일본에선 1928년도 일제 치하부터, 일반인들을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그, 검찰이 불기소한 것을 심의해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만치 그 독일과 여러 가지 그 참심제, 배심제의 장점을 몇 가지 도입하다가 배심제도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재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아울러 영장 영장 뭐 이런 뭐 영장 독점 그 영장 독점은 우리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소 독점. 기소 독점도 다양하지만 수사 기소 분리도 안 하면서 기소 독점을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선진국과 비교한 키워드로서 유념해서 이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초반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 비판이다 이러면서 향후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되며 해석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키워드 영장 독점, 기소 일원주의, 기소 다원주의, 수사 기소 분리, 검사 수사권. 검사 수사권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배심제, 참심제. 처음에는 국가기관이 모두 민주적 통제, 그러니까 대통령도 선거에 뽑고 민주적 정당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맞는 얘기죠. 행정부는 장관이 포괄하는데 대통령이 모든 것을 관할하지만 장관의 독립성이 인정되는데 딱 하나 국방부는 바로 지휘체계가 대통령까지 연결된다는 거. 이건 뭐 진짜 중요한 얘기죠. 그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권인데 재판권 행사를 여기서는 1심, 2심, 3심으로 해가지고 절차적으로다가 상금심에서 하급심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판단한다 하지만 국민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상 입법, 행정, 사법, 헌법, 재판권 이런 것이 전부 다 헌법재판소도 국회, 대통령, 그다음에 법원 세 군데 나눠서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이렇게 민주적 절차성을 인정받고 있고요.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명에 비해서 의회의 동의, 장관은 그냥 청문회만 거치도록 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 임명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 이렇게 해서 민주적 절타성을 인정받고요. 지방자치는 선거에 의해서 각부 장관 그리고 국회에서 각부 장관을 탄핵 소추권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헌법이 현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양심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만 있습니다. 이 양심이란 거에 의해서 이 현재 뭐 우리나라 배심제 도입을 아예 법관에 의해서만 한다라고 헌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양심이란 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국민을 배제하면서 조금이나마 양심에 꺼렸나 봅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다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여기도 마련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배심제를 도입하면 되죠. 그리고 관료적 지법법관 같은 경우는 그 여기도 소개합니다. 미국의 배심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해서 상소를 허용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수사 공소 관련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수사와 재판이 합쳐져 있었는데 그것을 수사 기소를 행정권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공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원에 대응해서 검찰을 동등한 지위로 다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기소에 관해서 법원은 법원에 더 우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검찰의 이러한 강력한 것을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권에 속하면서 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법원에 대응해서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처우 신분을 갖다가 법관에 준하도록 했다. 그리고 검찰 청장을 장관급으로 한 것도 이래서 이런 겁니다. 이거는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공소권 관련해서 본원적 수사권자라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소송법에서 이 검찰청법, 검찰조직법은 법무장관 소송으로 하고 있고 검찰청법은 그래서 검찰에 대한 이 청장과 여러 가지 지휘관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부조직법에 장관의 그러니까는 장관은 검찰 총장만 지휘 감독 규정하게 돼 있고 그 검찰총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대등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사퇴해야 되고 받아들이되 자기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 수사 지휘를 했을 경우에 책임은 검찰총장이 진다. 를 비판하는데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 연결의 단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교묘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드는데 독일 같은 경우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하여 검찰의 지시를 할 때는 수사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니까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지시했을 때 수사에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의회 의장에게 통보를 하는 법 규정을 하였다.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이 독일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한다는 점은 프로이센에서 검찰 제도가 도입된 후 곧 정착되었다. 아마도 수사의 독립성 이것이 중요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수사의 독립성을 검찰 내에서도 제대로 된 독립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죠.
그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에 대한 책임과 지위로 연결되는 민주적 정당성에 공백이 생기고 이는 법치주의 문제로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지시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시절에 뭐 케이스를 얘기하네요. 그 당시 뭐 법무부 장관 이인 장관이 이명식 장관의 독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최대규격 검사장은 기소 유예를 지시하고 이인 장관은 기소를 미루라고 뭐 하는데 하여간 이 경우에는 검사장이 불복했는데 장관이 그러니까 이명식 장관이 불구속해서 불복했는데 이인 장관이 사퇴하였다. 이런 사례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의 사례, 그 검찰총장이 이겼다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의도가 뻔하죠. 그 이제 수사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고 검찰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라서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동의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수사청, 기소청이 수사기소 분리가 된다면 수사청에 다른 것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고 경찰이 지방자치제가 돼서 지방자치제로 포함돼서 치안은 지방자치제 경찰청으로 된다면 수사청도 같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얘기 소개합니다. 프랑스나 독일 경우 법무부 장관, 검사, 사법경찰관으로다가 연결되는 지휘 체계가 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경우죠. 예. 미국과 영국도 미국과 영국은 철저한 자치 경찰제로 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연방구의 연방 수사국이나 연방 법무부 장관 소속돼 있다. 그렇죠. 수사청이 신설된다면 법무부 소속으로 하면 되죠. 일본의 경우는 송치 전까지 수사했던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지만 송치를 한 이후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개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비판하는 것이 고위공직자 수사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뭐 헌법 체계, 지휘 체계도 없고 이런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다가 그 국무총리 소속으로도 하는 게 어떠냐. 그것도 일견 뭐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소 소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배심 제도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주의라서 소추가 다양한 쪽에서 기소 다원주의죠.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영국은 변호사도 개인적으로다가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다가 재판에 졌을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곳에서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물립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는 영국에서는 뭐 환경, 조세, 재무 등등 개별 기관들이 법원에 각자 기소합니다. 법원에. 그래서 이렇게 기소 독점주의에서 우리나라도 벗어나야 할 것이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면 수사 자체를 좀 더 강화하고 기소청으로 다 남아 있으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불합리한 일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대배심제를 통해서 기소가 안 될 경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게
제도가 선진적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모습이 다 다른데요. 어찌되었거나 일단 여기 이제 1962년도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을 독점하는 헌법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박정희가 만든 것입니다. 박정희가 뭐 여기서는 뭐 표현하기를 뭐 수사 기소 분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다 뭐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고 하여간 이거는 독재의 발상이고 문제가 많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에 반복입니다. 독일은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에 대한 중심이 있었지만 미국과 미국은 연방수사국, 영국은 경제범죄수사국 등 경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를 우리나라 경제 문제 이거 검찰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방치되고 그래서 뭡니까 펀드 사건 전부 다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수사국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인력은 뭐 금융위에서 뽑아야 되나? 하여간 이 지금 이렇게 아주 고도하게 범죄가 정밀화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수사 개시권에 대한 해서 지금 뭐 검사가 뭐 수사 몇 개 가지만 개시권을 뭐 나눈다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수사 기소 분리로 가야 돼요. 뭐 다른 나라는 뭐 검사가 물론 수사에 결국 나중에 주체는 검사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사법경찰관 개정법에 영장,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법경찰한테 줬는데 검사가 정당 이유 없이 안 하면 고등검찰에 영장 재청구를 해서 고등검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죠. 지금 검사가 영장 경찰이 청구하면 얼마나 많이 그냥 거부합니까? 특히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세 번인가를 갖다 영장 청구를 저기 안에서 수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개정법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것을 비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에 반환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불송치를 했어요. 그러나 검찰에 넘겨야 됩니다. 검찰에서 90일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걸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걸 비판하는데 검찰에서 지금 많은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악용한 사례가 유성 이게 간첩 사건 그거 무죄 났는데 다른 건으로다가 다시 한번 괴롭혀가지고 재판을 2년을 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담당했던 검사가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 피의자가 이 제의한 건전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은 검찰에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검찰의 기능을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 뭐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에 관련해서 불기소했는데 뭐 경찰이 비난했다는 거 이런 것이 이걸 막 비난하고 있어요. 이게 뭐 기소 여부는 검사의 뭐 권한이다 하지만 불기소했을 경우에는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장치 대배심 제도를 도입했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당연히 해결이 되죠. 대배심제 국민이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뭐 불송치 사건 뭐 다시 뭐 비판하고 개정된 형사법 비판하고 검사 작성한 피의자 증문조서의 증거능력 폐지 이건 당연하죠. 법정에서 그
다르고 이거에 관한 선진국에서는요 참고인 조사도 엄정하게 그 조건에 따라서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고인 조사 어떻게 합니까? 아주 피의자처럼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만약에 피의자가 재판에 와서 진술한 것을 부인했을 경우에는 수사관이 나와가지고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요 영상 녹판이나 녹음물로다가 그 증거로서 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제시합니까? 예? 그러면 피의자를 조사했을 때 이게 조사하는 상황이 피의자가 재판에 와서 거부하더라도 저것이 영상으로다가 재판관이 봤을 적에 피의자가 말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영상 녹판이나 녹음물로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개정법에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안 들어갔네요. 강구해야 된다. 검찰개혁법 해설을 주장한 이완규 씨 책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형사소송법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길을 더욱더 좀씩 알게 됐고요. 이러한 것은 관련 책을 좀 더 읽어보면서 좀 더 생각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선진 제도와 비교하면서 비판해야 우리나라 지금 제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